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가치 투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비트코인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비트코인 저번에도 볼린저 기법으로도 이론상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하단을 터치하면 상단을 터치해서 잠깐 쉬어갈 것 같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 일시적 조정은 그냥 한순간일 뿐 이 가격대 추이를 계속해서 잘 지탱을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그 뒷받침 근거 하나를 제시를 좀 해본다고 하면 현재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물량적 추이는 ETF에 따른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라는 걸 평균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또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건 여전히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에 따른 성향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 이미 많이 오른 쪽에 대부분 베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주식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쪽도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좀 많이 안 올랐던 자산 중에 하나를 뽑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인도 이 안에 좀 들어가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최근에 금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기존에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쪽도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다가 또 베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도 약간은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ETF 구간에서도 크립토 관련된 ETF가 상위 랭크에 좀 많이 노출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현물 ETF의 관심도가 서서히 폼이 올라올 때가 전 됐다라고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에서도 자금 유입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자금의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었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하락을 한다라는 여건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는 거의 이제 3분기 이전에 다 털어낼 건 전 털어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쪽에 따른 추이도 여전히 좀 수급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이나마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걸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해시레이트에 따른 추이도 계속 확인을 해 본다라고 하면요, 이 해시레이트가 항상 약간의 위기가 왔었을 때마다 또 잠시 같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항상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형태에서도 보시다시피 해시레이트가 크게 변동성은 별로 있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은 이 시장이 뭐 마지막 구간대에 일단 우리가 투자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여전히 내 자신을 믿고 베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단 한순간 뭐 깔짝깔짝 뭐 한 달, 두 달 이런 형태가 아닌 진정한 가치 투자라고 하면 진짜 멀고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자식을 좀 키워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초반에는 아이가 뭘 할 수 있는 행동이 많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시킨다라고 해서 잘 따라가지는 않죠. 우리가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말만 해도 이제 잘 듣는 나이대가 또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산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때는 상당히 의심이 많고 이게 정말 될까 하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중반부나 후반부에 따라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속속 등장을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반복적인 투자를 안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가치 투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선례도 많이 보았고, 그리고 대부분 미국에서 우리 대신 또 사줄 수 있는 대상에 있는 여력, 그리고 기축통화에서도 가장 큰 국가에서 사준다라는 의미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도 상당량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연기금도 최근에 좀 더 많이 매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이에서도요, 주요 국가들이 돈풀기 부분에 풀가동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뭐가 됐든 간에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둘 다 해서 경기를 더 좋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 이제 누가 당선을 되던 간에 아마 돈풀기는 어쩔 수 없지 필연적으로 아마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용사들에 따른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블랙록이 우리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 고객들한테 어떤 걸 더 많이 추천을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코인적 투자를 더 많이 추천을 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시점이 더 쌌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에 따른 상승세 부분의 추이에서도 금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금이 이만큼 올라온 만큼 그만큼 어찌 보면 화폐에 있는 가치가 생각보다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것 대비 비트코인이 좀 덜 올랐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쪽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대부분 민코인도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또 대선 쪽에 미치는 영향 강도로 인해서 이번에 좀 많이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의 현금 보유 비중이 이번에 4%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더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즉 투자가 좀 더 원활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제 어떤 분석가는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이번에 미국의 연간 제조 적자가 1조 달러가 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부담성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너무 똥이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미래에 따른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이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 쪽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현상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이제 연은 총재들에 따른 발언도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가져가겠다라는 스탠스가 나와 줌으로써 약간은 좀 주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차피 내년에 좀 속도가 느릴 뿐이지 결국엔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과거의 2%대의 금리는 평균 3.5에서 3.75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금리적 추이가 지금 5%에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5%인데 2%면 당연히 경기가 어느 순간에 꺾일 확률이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시간으로 잘 존버를 해서 가져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이런 자금 유입 현상은 좀 굴곡은 있긴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계좌 제휴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들도 암호화폐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은행에 따른 밸류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 부분을 계속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을 만한 동력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지만 또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죠.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좀 할 수가 있는 게, 암호화폐 가치 자산이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치 자산 변동폭 추이에 따른 측면에서도 일정 문제가 커지게 되면 본 은행한테도 미치는 영향 강도나 운용사에 미치는 영향 강도는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본 금융
쪽에 이제 기존 금융 쪽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다른 측면은 정말 지금 코인 저렇게 행보하고 있는데 뭐 별거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프리미엄도 한국이 좀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볼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그만큼 이제 좀 더 사재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도 괜찮다, 지금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번에 월가에서 총 공급량이 8.5%를 보유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그거 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독자님이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마지막에 나는 비트코인을 좀 더 유연적으로 자산을 좀 분산하면서 가성비 있게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고 하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나 또는 코인베이스 콘이나 콘에도 있죠. 그래서 고정관념 투자는 별로 좋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스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미스티나 코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양도세가 22%인데 이걸 차라리 배당으로 빼서 전략을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요, 나쁘지 않는 전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잘 방어가 되는 형태 기반에 있는 것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미스티가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MSTR이나 코인베이스 부분이 요즘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레버리지 투자 부분에 따른 구독자님들은 어떤 분들은 진짜 지금 행동까지 이를 보여주면서 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수익성도 많이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무서우니까 저는 좀 더 지켜볼게요가 아니고요. 만약에 해본다라고 하면 배울 거면 저는 이렇게 좀 말하고 싶어요. 무서우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한 주나 2주 정도를 한번 사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주 정도씩만 사보셔도 늦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비싼 건 아닙니다. 한 7만원, 뭐 8만원 정도만 되고 한 주씩만, 달에 한 주씩만 사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에 결과값을 보았을 때 이 친구 이야기가 정말 맞는지 아닌 건지 검증을 해보면 아마 아실 것 같고요. 나는 중간에 진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조정이 패턴 전에 적당량의 내 목표 수익률이 도달을 할 때마다 정리를 해가는 전략을 쓰셔도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3가지 전략이 있다라고도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초단타 트레이닝으로 하는 전략으로 레버리지 ETF를 사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기 전략으로 이렇게 스윙 패턴에 따른 수익만 챙겨 먹고 또 팔았다가 다시 재짐이, 아니면 초장기 패턴으로 하는 전략, 이렇게 총 3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형태로 하셔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쁠 건 전혀 없고 본인이 진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위험 리스크를 다 가져가야 돼요. 뭐 나중에 또 멘탈 방송 시간에서도 올려드리기도 하겠지만 최근에 좀 감명 깊게 봤던 또 영상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할 수 없으니까 부분에 또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어떠한 청년이, 진짜 저보다 매우 어린 청년이 월 3천을 법니다. 월 3천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유튜브 조회수가 잘 나오겠죠. 월 3천을 버는데 제빵을 또 한다라고 합니다. 제빵을 해서 하는데 이거를 보니까 어떻게 이 정도가 나왔을까? 3시간만 잔다라고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는 거죠. 요게 되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투자는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를 하든지
자세와 태도를 갖춰서 배우려고 하는 학습 부분을 학습률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갖추어야 됩니다. 인내를 한다라는 건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시간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우상향 자산을 들고 있으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내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자세와 태도를 잘 갖춰서 내가 학습량을 늘려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인지 이쪽으로 가시면 이번에 가치 투자 부분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트코인에 따른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알트코인에서도 이제 RWA 요즘 논란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번에도 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온도 파이낸스 관련되어져 있어서 좀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온도는 빈 껍데기다. 최근에 이제 내년 초 1월 달 정도에 또 락업 물량도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온도의 가치는 거버넌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들에다가 맡겨가지고 그거를 어느 정도 이익과 이익성을 또 같이 가져가서 그 밸류에이션을 같이 추정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여러 가지 법적인 테두리가 아직도 빈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셔서 가져가는 게 가장 이익성이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리고 자산이 들어오는 유입 이 비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알트코인에 투자를 했었을 때도 성과가 잘 나오려고 하면 진짜 엄청난 진짜 살을 깎는 전략을 잘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이게 안 됐으면 저거를 해보고 저거 안 됐으면 이걸 해보려고 하면 여전히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걸 수천만 원씩 베팅을 해서 시드를 다 날려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배울 때는 적은 돈으로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면서 나한테 잘 맞는 걸 좀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비중도 여전히 잘 가져가야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돈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걸 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요. 여전히 가치 투자를 할 때는 남의 말보다 나의 객관적인 공부량과 좀 비례하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비트코인도 여전히 비싸다. 이거는 많이 오르지 않는다. 수익성이 별로이다. 이런 부분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서 더 수익성을 비트코인으로 뽑아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보시는 게 더 좋겠죠. 네, 오늘 내용은 또 이 정도로 또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레버리지 투자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 당연히 수익성도 똑같아질 것인데 여러분들은 부자가 못 되겠죠.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